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일찍 재진을 왔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코코넛 오일을 마셔야 하고 스토크를 2시간씩 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아프고 더 자꾸 잊어버립니다. 정말 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박영숙 어르신, 괜찮습니다. 우선 앉으시고 물 한 모금 드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오늘 걱정되는 걸 함께 확인해 봅시다. 오늘 어르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무엇입니까? 선생님,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치매가 오는구나. 그리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방법이 다 틀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선생님?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 혹은 잘못 해석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정보들이 어르신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리하다가도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언젠가 제 딸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일이 곧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런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잠시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르신이 하고 계신 잘못된 치매 예방법이 뇌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신경세포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르신의 기억력은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처럼 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사실은 1년 전부터 자잘한 것들을 자꾸 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쇠를 두고 나오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잊는 정도였는데 몇 달 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서 사거리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치매가 오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증상은 확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치매라고 스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기억 외에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잠을 적게 자면 뇌가 빨리 위축된다고 해서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코넛 오일, 강황물, 고함량 비타민 좋다는 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더 피곤하고 더 헷갈립니다. 제가 스스로 몸을 망치고 있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방법 중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법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뇌의 염증을 높이고 어르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박영숙 어르신, 평소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치매 예방법을 따라 해보셨습니까? 저는 영상에서 본 걸 다 따라했습니다. 아침마다 케톤을 높여서 뇌에 좋다고 해서 코코넛 오일을 마셨고 생달걀이 뇌에 좋다고 해서 며칠 동안 생달걀도 먹었습니다.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해 코코넛 오일을 마실 필요도 없고 생달걀을 먹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케톤과 뇌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매우 많아서 어르신처럼 혈관이 예민한 나이에는 염증 증가, 콜레스테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또 잘못한 거군요. 그리고 비타민을 높은 용량으로 먹으면 알츠하이머를 막을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 정보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고함량 비타민은 잘못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 예방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무서우니까 여러 방법을 따라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어머니도 치매였거든요. 말년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고, 저는 그게 제 미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박영숙 어르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의 영향은 일부에 불과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혈압은 어떻습니까? 최근 혈당은 어떤가요?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는 오래 지속됩니까? 혈압은 조금 높은데, 제가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혈당은 지난번 진료에서 선생님이 전당뇨에 가깝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르신, 혈압 상승, 혈당 증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요소들은 뇌의 염증을 만들고 별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성신경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염증이 바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서는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문제라고만 하나요? 그것만 없애면 치매가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즉, 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상들이 이 사실의 절반만 말하고 절반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은 다 소용없는 거였나요?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스토크도 오래 하고 각종 약도 먹었는데 기억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절대 소용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걷기를 너무 오래 하거나 분해 훈련을 너무 오래 해서 몸이 지칠 정도가 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 뇌 염증은 더 강해집니다. 치매 예방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 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 왜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왜 인터넷의 방법들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에게 아직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진짜 근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먼저 뇌과학의 기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약을 여러 번 만들었지만 기억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밀로이드가 내 뇌를 약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관련은 있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이 불에 타고 나면 바닥에 재가 남습니다. 하지만 재가 불을 낸 범인은 아니지요. 재는 불이 지나간 흔적일 뿐입니다. 그럼 제 뇌 어딘가에 불이 난 셈인가요? 맞습니다. 그 불이 바로 만성신경염증, 그리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주체가 별세포라는 뇌세포입니다. 잠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뇌는 하나의 마을이고 신경세포는 그 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별세포는 마을 이장 같은 존재입니다. 쓰레기도 치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마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평온하면 마을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장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혈압, 혈당이 높아지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이장은 변합니다. 분노한 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 뇌 속의 이장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세포가 화가 나면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통신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직도 헷갈립니다. 많은 영상에서는 특정 음식 A, 보충제 B만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하던데 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어르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많은 영상들은 진짜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을 매일 마시면 뇌가 좋아진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포화지방이 염증을 증가시키고 별세포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뇌 염증을 더 키운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르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같은 실수를 합니다. 선생님, 왜 요즘 저는 항상 머리가 피곤하고 생각이 느리고 방금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그건 별세포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세포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정보 전달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것도 방해하고 결국 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선생님. 무서워한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는 매일매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며 본 많은 환자분들이 어르신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가족 스트레스, 아침을 거르기, 탄수화물 과다 섭취, 정체 모를 비타민 복용, 너무 과한 운동하고 인터넷 치료법에 의존. 선생님 말씀, 제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박영숙 어르신,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였던 김미정 어르신은 지금의 어르신과 증상이 거의 같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자꾸 잊고 인터넷에 나온 대로 코코넛 오일을 먹고 금식하고 하루 2시간씩 운동하고 처음엔 뇌를 위해 좋은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한 달에 3번 기를 잃었습니다. MRI와 염증 검사를 보니 별세포가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염증을 뿜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은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치료법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저도 그분처럼 되는 건가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어르신은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박영숙 어르신, 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염증이 길어질수록 기억의 길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나이가 들어도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별세포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별세포를 진정시킬 수 있나요? 지금부터 염증을 줄이는 습관, 별세포를 안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식단, 수면, 운동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불안감이 오래 지속됩니까? 밤마다 휴대폰을 오래 보십니까? 네, 저는 3-4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거의 계속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잠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머리가 더 나빠질까 봐요. 어르신 그 습관이 뇌 염증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상태가 계속되면 별세포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과흥분이 반복됩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까? 다들 70살 넘으면 뇌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8살이라도 염증을 제대로 줄이면 뇌 기능이 20, 30%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즉,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한 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르신은 두 사례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박영숙 어르신, 먼저 최동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년 전에 저를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억력 저하는 지금 어르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학적 조언보다 인터넷의 치매 치료 비법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분, 저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분은 뇌에 좋다는 영양제는 전부 먹고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을 하고 인터넷에서 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운동은 하루 2시간 넘게 하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더 노력할수록 뇌가 강해진다였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제가 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8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기억력은 빠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MRI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강한 염증이 보였고 별세포는 계속 과흥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그분은 4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고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켜둔 채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저 스스로를 더 망치고 있었네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말 들으니까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요. 어르신은 그분보다 훨씬 빨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 꼭 기억하시라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혜순 어르신입니다. 네, 저 듣고 있습니다. 그분도 어르신과 아주 비슷한 증상으로 왔습니다. 물건을 놓고 다니고 잠을 거의 못 자고 기분이 자주 흔들리고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주 초기 신호가 나타난 시점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네, 매우 비슷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전두엽과 측두엽에 아주 가벼운 염증이 보였습니다. 이 부위는 계획 조직 능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말 제 상태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분은 별세포가 환하는 원리를 이해한 뒤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수면 패턴을 다시 잡고 당분, 기름진 음식 줄이고 과한 운동 대신 가벼운 걷기, 인터넷 치매 예방법 전면 중단, 사람들과의 사회적 활동 유지, 이 5가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 결과는 어땠나요? 5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약 20% 좋아졌습니다. 잠도 깊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MRI 추적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정말 뇌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염증을 낮추고 별세포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미 늦은 건가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손상도 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바꾸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박영숙 어르신,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단, 불안정한 혈압, 인터넷에 잘못된 치료법 이런 것들이 별세포를 오랫동안 자극하면 뇌 속에 수천 개의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이 불씨를 초기에 끄지 않으면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불씨를 제대로 끄면 불씨가 꺼지면 뇌는 다시 차분해지고 기억력도 안정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숨이 놓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뇌 속의 숨은 불길을 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르신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8가지 해결 방법을 과학 연구와 제 경험에 따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혈압과 혈당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대부분의 어르신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 모두 설명드릴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력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발 계속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한 환자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회복된 이야기와 함께 드릴 겁니다. 어르신도 그분처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우리가 가장 먼저 고칠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뇌 염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별세포를 안정시키려면 식단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전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반드시 우선해야 할 3가지 식품군입니다. 오메가3, 고등어, 청어, 연어, 참치, 항산화식품, 블루베리, 오디, 체리, 호두, 아몬드, 녹차,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 음식들은 염증을 낮추고 별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해 줍니다.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뭡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육, 단 음식, 흰빵, 라면, 정제된 밀가루 음식, 마가린, 가공버터. 이 모든 것들이 뇌 염증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입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하루 정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루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잘못 먹는 것이지 한두 번 실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이 80% 정도만 잘 지켜도 뇌는 충분히 좋아집니다. 요즘 저는 3, 4시간밖에 못 잡니다. 누우면 바로 머리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게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을 작동시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6시간 이하로 자면 염증이 2배 증가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다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사님, 다음 단계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끕니다.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빛은 너무 밝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오후 14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합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더 잘 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나야 잠이 나아질까요? 보통 10, 14일 정도면 뇌가 새 리듬에 적응합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죠.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염증을 더 증가시킵니다. 아,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뇌 염증을 줄이고 BDNF라는 보호 물질을 높이려면 가장 좋은 운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빠르게 걷기 베이, 5일 매주.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어떡하죠? 그럴 땐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혈압이 뇌 염증을 만든다고 하셨죠. 그럼 안전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위험이 낮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혈압 120, 80,
공복 혈당 100mg 이하, HbA1 1.5% 이하, 이 수치를 넘기면 신경염증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나요? 아침과 저녁 5일 동안 측정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선생님, 저는 손주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호흡법 4-4-4를 연습해 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또는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외롭거나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 옥시토신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소통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별세포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삽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경로당이나 시니어 모임 참여, 이웃과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기, 자녀 손주와 영상통화하기, 또는 10, 15분 정도 가벼운 두뇌 활동하기. 단,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도쿠를 거의 1시간 했는데 너무 긴 건가요? 네, 너무 깁니다. 12, 10분 정도면 뇌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로를 만듭니다. 한국 노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별세포가 쉽게 자극됩니다. 저는 추워서 잘 안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강한 햇빛일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23시, 2시 사이에 쓰레기를 가장 강하게 청소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보통 1시, 2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목표를 이렇게 잡읍시다. 22시 30분에 침대에 눕기. 아직 잠이 안 와도 누워서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숙 어르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한도영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도 계속 잊어버리고 자기 집 주소도 기억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분은 밤새지 않았고 오후엔 커피를 끊었고 매일 30분 걷고 튀긴 음식 줄이고 생선 푸른 채소를 늘리고 아침마다 10분 명상했습니다. 6개월 뒤 임상검사에서 기억력이 35%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길만 제대로 가면 아직 살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최근 진료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지하철을 혼자 타고 왔습니다. 한 번도 역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저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 손주들 잊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단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박영숙 여사님, 저는 여사님이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식사. 하루 한 끼 생선을 드세요. 녹색 채소는 2줌 정도. 호두나 아몬드는 1줌 드시면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녹차 1잔을 마십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조리는 피하세요. 둘, 수면. 9시 30분에 휴대전화를 끕니다. 10시 30분에 침대에 눕습니다. 오후 14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셋, 운동.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넷, 정신건강. 많어 10분 명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납니다. 다섯, 기록 점검.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합니다. 수면 기록을 적습니다. 제가 이걸 다 지키면 얼마나 지나면 효과가 보일까요? 3, 6주만 지나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개월 뒤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선생님, 저 정말 해보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핵심 5가지를 다시 기억하세요. 첫째, 포화지방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혈압, 혈당이 별세포를 흥분시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인터넷의 많은 치매 예방법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염증을 높입니다. 셋째, 염증을 낮추고 수면과 식단을 잡는 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뇌는 나이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대 인터넷 치료법으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영숙 어르신, 오늘 제가 가장 기뻤던 건 검사 결과가 아니라 어르신이 바꾸겠다라고 결심한 마음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만 바꿔도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르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해보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매주 기억력, 심장, 혈관 건강을 지키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주변의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가족의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맑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